금요일에 또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이유는 현재 20주 이동평균선이 지지라인이고 여기는 중기적 지지라인이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은 5위평이랑 역배열이라서 단기 저항라인입니다.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사이에 갇혀서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한 방씩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큰 틀에서 보시면 한 주가 끝났으니까 주봉 캔들이 윗꼬리를 길게 단 도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했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지지라인 부근에서 꼬리가 긴 캔들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국 주가가 위로 간다고 본다면 다음번 주봉에서 바로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엔비디아랑 네이버의 로봇 협업은요, 서로 간의 비즈니스 약속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 오픈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네이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테스트하는 이런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옴니버스는요,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서 AI나 로봇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플랫폼입니다. 로봇은 현실에서 테스트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이 위험하고 비싸지만 옴니버스에서는 가짜 공장, 가짜 사람을 만들어서 AI를 수천만 번 훈련시킬 수 있어요. 네이버의 피지컬 AI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는 이유고요. 이런 기대감도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 분석이나 재료 분석을 해보면요.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현재 차트도 일제히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랜덤워크하고 있는 주가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요. 때로는 진득한 믿음이 수익률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잘 올라가나 싶더니 금요일장에 또 내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카카오는 잘 올라가는데 네이버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카카오랑 네이버랑 스테이블 코인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이버는 아무래도 두나무랑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진행 과정 자체가 네이버한테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쵸? 요만큼 당장은 잘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카오랑 네이버는 전체적으로 매우 비슷하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누가 조금 더 나았다가 누가 조금 더 못했다가 이런 게 서로 교차되고 반복되거든요. 지금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더 잘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단기적일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네이버한테 카카오 대비 더 유리한 모멘텀이 터지는 날이 올 거고 그런 게 서로 교차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요. 둘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이동평균선을 분석을 해보면은 일봉 차트에서는 62평과 122평, 그 다음에 22평까지 장기 2평은 세 개가 전부 다 정배열이에요. 근데 5위평만 22평하고 사이에서 역배열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만 지금 22평이 저항 라인인 겁니다. 62평하고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22평이 저항 라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자들한테만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2평이 강력한 저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나 중기적,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저항 라인으로 볼만 할 때 그때나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 트렌드도 계속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파동 분석을 해봐도 22평의 저항을 받는 과정에서 차트 파동은 정작 저점을 계속 높여왔고 고점도 계속 높이는 이런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이런 파동 패턴을 보이는 것 자체도 22평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저항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을 계속 받고는 있으니까 저항 라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쵸? 아무튼 금요일 날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깊숙하게 내려갈 것 같은 그림은 여전히 아니고 요거를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요. 현재 주봉 차트상 5위평과 22평이 서로 정배열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22평이 또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한 주간 캔들 모양의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단 도치형 캔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단 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 여기가 혹시 단기 상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서는 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지라인 근처에서 터진 거잖아요. 꼬리를 길게 단 캔들을 좋게 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거래량까지 증가해주면 신뢰도는 더욱 올라가고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변곡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이게 결국 위로 간다고 보면 다음 주에 바로 양봉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바로 직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이번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죠. 엔비디아하고의 로봇 협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근데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제한적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업 비밀이란 얘기고 비즈니스 약속이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짝 힌트를 준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네이버 소프트웨어가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현재 협업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단순히 네이버가 GPU를 공급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엔비디아랑 본격적으로 기술 협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면 로봇을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네이버는 기계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얘네는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럼 피지컬 AI,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텐데 이 네이버가 만든 AI 로봇 소프트웨어가 현실 환경을 잘 학습해야 로봇이 잘 적응하고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수천만 번, 심지어는 수억 번까지 현실 적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로봇을 현실에다 갖다 내다 놓고 학습을 시키면 로봇이 무슨 사고를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옴니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실컷 훈련시키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네이버가 엔비디아하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로봇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네이버랑 엔비디아가 협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잘 공개가 안 돼가지고 주가 반영은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주가 반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네이버랑 카카오를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두 종목 다 인터넷주 중에서는 증권사들한테 단골로 최선호주로 꼽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키포인트는 똑같거든요. 첫 번째가 AI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적. 이 세 가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본격적인 포인트가 되는데 네이버는 소버린 AI 부문에서는 확실하게 앞서가죠. 자체적인 대규모 LLM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랑 협업하면서 더 뛰어난 피지컬 AI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는 AI는 소버린 쪽은 조금 떨어지고 대신에 챗GPT, 오픈 AI랑 이 부분은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하고도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결론을 내보자면 AI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선 네이버가 좀 더 앞서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장 실용적으로 상업화하는 부분에서는 카카오도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단기적으로 카카오한테 유리하게 법제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두나무 합병 부분이 걸려 있고요. 카카오는 자체적인 카카오페이가 사용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못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인데 가성비, 즉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카카오나 네이버 둘 다 저평가돼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저평가돼 있냐? 네이버가 좀 더 저평가돼 있습니다. 카카오는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저평가된 수준이고요. 네이버는 성장성 고려 안 하고 기존 매출하고 비교해 봐도 너무 싸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두 종목 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긴 오를 건데 단기적으로야 누가 조금 더 앞서가고 누가 조금 더 뒤처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겁니다.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네이버 추세 분석해 보면은 일봉상 단기 추세 뭐 당연히 상방이고요. 주봉상 중기 추세도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월봉상 장기 추세도 뭘로 봐도 네이버는 일단 상방 위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자꾸만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드실 수도 있는데 하도 안 가니까 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랜덤 워크하고 있는 차트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요. 당장의 방향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을 맞추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장투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수익을 좀이라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원래 주가라고 하는 거는요. 단기적으로는 랜덤 워크를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여요? 결국에는 산업 동향을 따라요. 아니면은 경영 상황을 따르겠죠. 이거를 분석하는 게 쉽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나마 랜덤 워크 하는 걸 맞추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어쨌든 트렌드를 보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이 종목이 오를 종목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문제는 차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이나 재료 분석들이 따르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 영역에서 네이버가 매우 뛰어나다는 거고 대신에 차트의 역할은 뭐예요? 차트의 역할은 첫째로 자신이 분석한 뷰가 정말 맞는지 이거를 검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를 종목으로 봤는데 차트는 대세 하락 중이라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아직 시장에서 알아봐주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을 네이버에다 적용을 해보면 네이버는 기본적 분석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재무제표 너무 좋고 산업 업황도 좋고요. AI랑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미래 산업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오를 거야 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관점이 맞는지 차트에다 대고 검증을 해보니까 슈퍼트렌드가 모든 기간 내에 단기, 중기, 장기 전부 다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증된 거예요. 차트로 확인이 됐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차트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차트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그쵸? 차트 다 소용없어 하시는 분들은 주가 방향성을 맞추는데 차트가 너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만 너무 집착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결론이 뚜렷이 안 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 내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하시다가 하다 안 되니까 차트 소용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역시 매매 타이밍 포착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있죠. 그 반대도. 너무 차트만 보는 차티스트들. 이분들은 역으로 장기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가 너무 부족해요. 결국 이 종목은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희박한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차트가 흔들 때 위아래로 크게 흔들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네이버는 기본적 분석이나 재료 분석해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임에 틀림없는 데다가 차트도 일제히 상승 추세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별로 안 흔들리고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데도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쵸? 이렇게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거 어차피 올라갈 거야 이렇게 진득하게 보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진득한 믿음이 수익률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주가는 월봉 차트에서 30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30만 원 위까지 주가가 이 위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40만 원까지는 일직선으로 뻗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큰 보상을 줄 때 이런 수익에서 또 소외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또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한마디로 이런 얘기고요.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가상현실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이버가 피지컬 AI를 정말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는 30만원, 세력들은 최근장 25만 9천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장중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하방마디가 24만 6천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24만 6천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네이버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보시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는 제가 2월 24일 화요일 저녁 때 좀 늦은 시간에 9시 반에 내일장 급등주로 하나 갤러리아를 포함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이날 장마감 이후에 호실적 공시가 있었어요. 분명 이 부분이 이튿날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이튿날 상황 보니까 장중 고점은 23%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장중 단타로 접근하시는 거니까 장중에는 차익 실현 기회가 있었습니다. 텔코웨어 보시겠습니다. 텔코웨어는 제가 2월 23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포함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튿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 그 전날에도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에는 더 적은 거래량으로 손쉽게 올라갔습니다. 장중 고점은 26.43%, 이 현상 갈 뻔했는데 좀 아까웠죠. 어쨌든 장중 급등에는 성공을 했고요. 갭으로 떠서 출발했던 날도 아니기 때문에 장중 단타로 수익 내기가 수월한 흐름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TBH 글로벌 보시겠습니다. TBH 글로벌은 2월 19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포함했었는데 그 이튿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 이렇게 상승 음봉이 발생했거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를 갔었고요. 29.98%, 종가는 21.20%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전날 슈퍼 트렌드를 상방으로 전환시키면서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전날 거래량도 거의 7,000%에 가까웠었어요. 이 캔들을 보고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력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뉴스나 공시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종목은 세력 매집 단계에서부터 먼저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K증권하고 유화증권 보시겠습니다. 두 종목은 제가 2월 12일 목요일에 저녁 때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 주식 예탁금이 몰리면서 증권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튿날인 2월 13일 금요일에 SK증권 상한가 갔고요. 유화증권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SK증권은 거래량 이튿날에 1385% 터졌고요. 29.95%,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가 고가로 끝나면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해도 장중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유화증권은 이튿날에 4082% 거래량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6.43%,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다시 윗꼬리 달고 조정받고 내려와서 종가는 11.31% 오른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진 플라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제가 2월 10일 화요일 저녁 때 오후 8시 48분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총 6종목 중에 우진 플라임이 그 이튿날 상한가를 갔었어요. 차트 상황 보시니까 이튿날 거래량은 272%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9.82%,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종가는 20.1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갭도 안 떴었고 시가가 저가였었기 때문에 장중 단타로 대응하셨다면 수익 내기 좋은 캔들이었죠.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중에 100% 이상 수익권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제가 2025년도 10월 말일에 이렇게 템베거 히든 종목을 공개 드리면서 사명 엠텍과 함께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차트 보시니까요. 10월달 월봉입니다. 캔들 종가가 6,450원이었으니까 최고점 26,600원까지 도달했었어요.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시세가 4배 정도 나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제형 솔루텍 보시겠습니다. 제형 솔루텍은 제가 11월 28일 마지막 거래일에 템베거 히든 종목 4종목을 공개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형 솔루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 차트 상황 보시니까요. 제가 이 양봉 캔들의 템베거 유망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종가는 1,842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도 채 안 돼서 최고점 8,100원까지 갔었으니까 이 종목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5배가량 시세가 났었네요. 수익률 하이라이트는 동양 고속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추천을 드렸고 제가 이 월봉 캔들을 보고 템베거 유망주로 골라드렸었는데 당시 종가가 14,280원이었죠.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지만 이 종목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템베거를 이미 다녀와서 매우 기분이 좋았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
010-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